네, 이번 시간에는 Fast API에서 pydantic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JSON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제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dantic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최상단에 뜨는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우선은 Fast API에서 쓰는 정도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pydantic은 파이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예요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pydantic에서는 모델이라는 걸 핵심으로 활용하는데요. 모델은 뭐냐면 평범한 클래스입니다. 파이썬 클래스고요. 단지 이거는 pydantic의 베이스 모델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쓴 것뿐이에요. 상속받아서 거기에다가 어떤 속성값들의 애노테이션을 달아서 필드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단순히 베이스 모델을 상속한 클래스다. 그리고 거기에 필드들을 추가할 때 애노테이션을 달아서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구체적인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pydantic을 쓰냐면요. 제이슨하고 파이썬 모델, 파이썬에 있는 데이터들, 내가 파이썬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을 제이슨으로 내려주거나 아니면 제이슨으로 받은 데이터를 내가 파이썬에서 다루기 좋게 딕셔너리 형태로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pydantic을 쓰게 됩니다. 필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필드에 구체적인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얘의 밸리데이션 조건을 건다거나 단순하게는 타입을 정의해서 스트링 올 자리에 인트가 오는 걸 막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Fast API를 비롯한 파이썬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환경에서 제이슨을 다룬다, 어떤 특별한 데이터 포맷을 다룬다, 그럼 pydantic을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Fast API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예제에서 pydantic을 조금 더 써볼게요. 먼저 원래 임포트에 있던 구문 밑에다가 from pydantic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pydantic 임포트하고 import base 모델, 코파일럿이 다 완성을 해주죠. 그래서 베이스 모델까지 받아주고요. 원래는 여기 get 요청 받았을 때 items에 item id 받아서 단순히 딕셔너리 응답했던 부분에서 pydantic을 써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item 베이스 모델, 코파일럿이 뭐 다 해줍니다. 네임은 스트링이야.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딕셔너리를 반환했던 부분에서 이번에는 pydantic 모델을 한번 줘볼게요. 네임이 아이템이야. 원래 했던 건 아이템 id까지 줬잖아요. id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id는 아이템 id야. 그리고 네임이 아이템이야. 이렇게 했을 때 id란 필드도 추가하면 좋겠죠. 그래서 id 필드는 int 타입이고요. name은 string으로 바뀌었어 라고 필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item이란 클래스를 여기서 생성했죠. 생성을 반환해주면 Fast API와 pydantic이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JSON 응답을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버를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uv run fast API의 탭 개발 서버를 띄워주시고요. 터미널 탭을 하나 더 열어서 한번 http 클라이언트로 붙어볼게요. http에 127.001에 8000번 포트였죠. 아이템스에 1번을 주세요. 1번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단순히 원래 아이디의 1번이 에코 형식으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뭐 2 주면 2가 나오겠죠. 어쨌건 이 JSON 데이터를 기존에는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처리했다가 이번에는 pydantic의 모델을 활용했다. pydantic의 모델은 단순히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은 클래스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 read item이란 파이썬 함수의 응답 타입이 아이템이야 라고까지 타입 힌트를 주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생성됐고 여기서 바로 반환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할 건데요. 아직은 데이터베이스 연동 전이니까 로컬에 있는 딕셔너리에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temp items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주고요. id 1번에 대해서 아이템 1 A라고 할까요? A, B 이렇게 만들겠어 해주면 temp items가 생기게 되고요. read 아이템에서 한번 이거를 조건별로 있으면은 아이템 해당 아이템을 주고 없으면은 다른 응답을 주는 걸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청받았던 아이디를 그대로 반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만약에 아이템 아이디가 temp items에 있어. 그러면 그걸 반환하면 되죠. 반환하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반환해주면 되는데 Fast API에서는 쉽게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걸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raise http exception에 404 아이템이 없어요 라고 응답해 줄 수 있고요. http exception은 Fast API 모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포트 할 때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Fast API 모듈에 있는 Fast API 클래스와 http exception 예외 클래스가 임포트가 잘 될 거고요. 그거를 레이즈에서 예외를 발생시켜주면 Fast API가 이 평범한 함수에서 발생한 예외를 잡아다가 http exception인 경우에는
HTTP 응답 값에 해당 스테이터스 코드와 함께 메시지를 첨부해주는 좋은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정상적인 처리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타입의 JSON 데이터를 주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 잘못됐다, 그럼 익셉션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터미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로 HTTP 로컬호스트에 8000번 포트 그리고 아이템스 1번 아이디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아이템 A가 나왔고요. B도 있었죠. B도 있었으니까 2번도 나오게 될 거고요. 3번은요. 3번은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익셉션이 발생해서 아이템이 없어요 라는 디테일 메시지가 담겨있는 제이슨이 나옴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HTTP 응답 코드가 404 not found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즈 익셉션을 통해서 해당 스테이터스 코드를 되게 쉽게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get 요청으로 이미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번엔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 모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포스트 할 걸 어떻게 알고 있죠? 코파일럿이 아이템스의 포스트를 받을 준비를 했고요. 이 슬래시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템스를 받도록 하고 def create 아이템. 좋네요. 새로운 아이템을 생성받고 여기가 중요해요. 파라미터로 아이템이라는 파이단틱 모델을 그대로 받도록 했어요. 함수, 파이썬 함수의 평범한 파라미터인데 아이템을 받도록 했고 그럼 이제 소문자 아이템 이 변수에 사용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아이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역시 반환을 아이템으로 했는데 일단은 반환값을 생각하지 말고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 아이디가 이미 temp 아이템스에 있어. 그러면은 아이템이 있어요 라고 응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템 아이디가 temp 아이템스에 없는 경우엔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temp 아이템스라는 딕셔너리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인딩을 해줬고 리턴은 원래 아이템을 그대로 반환을 해줬네요.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제가 지금 짠 게 없어요. 탭만 누르면 다 되고 있고 네, Fast API 서버 떠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셔도 돼요. 개발 서버는 해당 소스가 바뀌면 자동으로 릴로딩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릴로딩 했다는 표현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3번이 아까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스트 요청을 보내볼게요.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아이템즈에다가 아이디는 3 그리고 네임은 아이템 C 이렇게 한번 보내볼까요? 그러면 200OK로 성공응답이 났고요. 제가 요청으로 보냈던 아이디 3번의 아이템 C라는 데이터가 그대로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소스로 보면 여기 정상응답이 나온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3번이 없었는데 3번 요청을 보냈을 때 아이템이 없어요 라고 났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추가한 내용이 잘 나오게 되겠죠.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 메모리에 갖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파이썬 포스트로 요청을 보낼 때요. 여기 지금 아이디가 3이고 아이템 C였어 라고 선언을 해줬는데 파이단틱 모델을 통해서 제가 타입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3번이 아니고 C라는 스트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밸리데이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422 네가 잘못 보냈어. 클라이언트가 잘못 보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선언해 주는데 그 함수 파라미터가 아니라 파이단틱 모델에 있는 이 int 타입 힌트에 따라서 검증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 아이템을 잘 받기 전에 이미 검증이 잘 되어 있는 게 밸리데이션 잘 돼 있는 유효한 값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단에서 그거에 대한 검증은 따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순히 파이단틱 모델만 잘 정의하고 파라미터로 선언만 해주면 그것까지 다 통과한 다음에야 우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줄이 없으면 계속 오버라이트가 되겠죠. 있었던 아이템이 지워진다기보다 교체가 되겠죠. 계속 교체가 돼서 할 텐데 사실 지금 교체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코파일럿이 제안해준 이 소스를 그대로 해준다면 똑같은 아이템이 해당 아이디의 아이템이 있었다면 400 에러가 나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볼까요? 3번 아이템이 이미 있어요 라고 오류가 발생되고요. 아까 그 코드가 없었으면 계속 오버라이트가 되는 1, 2번도 교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요청을 받는데 데코레이터로 포스트로 했었고요. 엔드포인트의 패스는 아이템즈고 거기에 받는 모델 값을 파이단틱 모델로 선언을 해서 데이터 검증까지 되게 쉽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의 enum 값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enum 값은 파이썬에서 enum을 쓸 때 enum으로부터 import enum이라는 클래스를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이템의 컬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컬러를 추가하는데 이거는 아이템 컬러라는 값이야 라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클래스 아이템 컬러는 스트링인데 이넘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일단 빼고 코파일럿이 만들어줬습니다만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한번 써서 세 가지 색상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경우를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컬러까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아이템은 빨간색이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초록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언해 둘 수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네요. 이미 아이템을 통해서 컬러까지 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컬러가 필수값인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요청을 보낼 때도 해당 값이 있어야 돼요. 1번 아이템을 가져올 때 보시면은 원래 아이디와 네임이 잘 있었는데 거기에 레드라는 인원값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이슨에는 딱히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스트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파이썬 입장에서는 지금 레드, 그린, 블루 셋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2번은 마찬가지로 그린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 컬러 값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가 재밌어요. 포스트 요청에 아까 컬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됐고 컬러 요청에다가 파랑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랑 값은 지금 이넘에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컬러 값이 파랑으로 들어왔는데 예상되는 게 레드, 그린, 블루 중에 하나다. 네가 잘못 보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22 오류를 내보내줍니다. 좋죠. 그래서 단순히 스트링까지는 유효했지만 해당 스트링이 내가 원한 인원값은 아닌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 인원 필드 선언을 통해서 잘 제한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파이단틱 모델에서 필수값 세 가지를 받고 있었죠. id는 int 타입이고 name은 스트링이었고요. 컬러로 아이템 컬러라는 인원값을 통해서 세 가지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모두 세 개의 필드가 필수값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옵셔널로 값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널로 받는다거나 값이 없는 경우의 처리. 그럴 때는 파이썬 쉘 문법이라면 넌을 주고 넌을 기본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컬러 타입을 받거나 아니면 넌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값은 넌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값을 뭐 빨간색이 기본이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 컬러에 레드를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는 필수값이지만 컬러 값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넌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레드로 디폴트를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원래는 컬러 값을 주지 않으면 42 에러가 나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컬러 값을 주지 않더라도 컬러 값이 기본으로 레드로 지정이 됩니다. 레드가 기본값이 아니고 넌이 기본값이라고 했다면 같은 입력을 주었을 때에 대해서 널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타입과 더불어서 버티컬 바하고 넌을 주게 되면 넌 값도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문법상 편의 기능이고 실제로는 옵셔널 타입이 되겠죠. 옵셔널 타입의 아이템 컬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이 버티컬 바의 논과 같은 거고요. 옵셔널은 from 타이핑에서 옵셔널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좀 낮은 버전에서도 이 문법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명시적으로 이게 옵셔널 값이다 라는 선언도 되니까 어떤 것인지 본인의 기호에 맞게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아까의 아이템 컬러와 넌 중 하나예요 라고 타입을 선언한 것과 동일한 값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값 2개, 선택적인 값 하나를 아이템이라는 파이단틱 모델에 첨부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코드를 따라하고 리동 문서를 다시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크리에이트 아이템이 이제 포스트로 받았던 부분인데요. 파이단틱 모델로 선언한 부분이 여기 잘 정리가 돼서 보입니다. id는 필수값이에요. required 값이고 그 타입은 인티저입니다. name도 required 필드인데 스트링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컬러는 required가 없어졌어요. required가 없어졌고 아이템 컬러를 스트링으로 바거나 널입니다. 거기까지도 좋죠. 근데 심지어 이 인용값이라고 레드, 그린, 블루 중에 하나예요 라고까지 구체적인 문서가 표시돼서 문서를 확인할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는 주시고 field라는 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field의 description은 아이템 이름,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상품명 같은 거를 지정할 수 있고요. 필드는 파이단틱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파이단틱의 필드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필드에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이라는 설명을 추가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리덕을 다시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잘 나와요. 저는 이게 좋아서 문서화하기에 편리하고 재밌으니까 문서화를 더 잘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 값과 필드 디스크립션을 함께 주려면 필드의 디폴트 밸류는 넌이고요. 넌이고 디스크립션은 상품 색상이에요.
라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어떤 필드에 타입 힌트가 걸려 있고 그 뒤에 는으로 기본값을 지정하는데 이건 필드고 디스크립션 설명 붙이거나 아니면 디폴트 값 넣어주거나 이것까지 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해서 보시면은 아이템 컬러의 상품 색상이라는 코드까지도 잘 나옵니다. 크리에이트 아이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포스트에 크리에이트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리에이트 아이템이라는 항목 이름은 함수명을 그대로 대문자로만 바꿔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서머리라고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상품 등록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게 상품 등록으로 잘 표시가 돼요.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 문서에 있는 인덱스 같은 걸 여기다 붙였었어요. 2-1의 상품 등록 API고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가 0516 버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버전을 보여줌으로써 쓰는 사람이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걸 좀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서를 보실 때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기획 화면에 있는 기능이고 그 기능 API의 버전이 뭐다라는 것까지 명시해 주면은 이 API를 테스트 해봐야겠다, 고쳐야겠다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도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지금 포스트의 아이템스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기본 응답 코드가 200OK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기본 응답 코드를 201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값으로 201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성공적인 응답의 경우에 200 대신에 201 크리에이티드 응답이 나오게 되어요. 터미널에서 똑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200 OK가 났었는데 이번엔 201 크리에이티드로 잘 나오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 예제를 요약하자면요. 파이썬에서 파이단틱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걸 페이스트 API에서 씀으로 해서 쉬운 제이슨 처리가 가능했다. 이 파이단틱의 베이스 모델을 상속해서 쓰고 각 필드마다 타입 힌트를 통해서 타입을 지정하고 기본값이나 문서화에 들어갈 설명값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HTTP 응답 코드로 200이 나올 텐데 예외로 404를 주는 방법은 raise exception을 하는 걸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문서화에 설명 추가된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부터 문서를 좀 잘 꾸미면서 개발을 하면 더욱 좋겠죠.